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교통사고 후 힘에 부치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911LAW입니다. 카톡 아이디인데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방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본의 아니게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정도는 알고 대처하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도움 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난 후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헤어졌는데 하룻밤을 자고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사고 당시 했던 말을 바꾸는 사람, 이런 상대방은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전부 책임을 지겠다 해놓고 가해자가 집에 가서 여기저기 주변에 친구들이랑 지인들에게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꼭 이상하게 부추기는 사람 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너만 잘못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그쪽도 과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도 치료받게끔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라 하면서 등등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약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서 사고조사계의 조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서 말 바꾸는 사람은 말이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말이죠. 꼬리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해자가 억지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된 것이죠. 자, 두 번째인데요.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신고해서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처리를 하면 가해자는 벌점이나 처벌이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가해자가 경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인정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고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고 말이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고 후에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었는데 한참 후에 취소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또는 보험을 접수를 해줄 것처럼 해놓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약간 귀찮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경찰서에 출퇴근하는 사람 말고는 말이죠. 경찰서 불러다니는 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형사건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해서 사건화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울면서 사정하면서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등등 이유를 대면서 선처를 바란다 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술이 깨거나 상황이 바뀌면 간사하게 딴소리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중에 용서는 해주되 사고 처리하는 것은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경찰 조사 받을 때 조사관이 과실을 판정해 줄까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사고 조사관은 양측을 따로 불러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사관이 양측의 과실을 판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 조사관은 누가 과실이 더 크게 있어서 가해자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50을 기준으로 해서 1이라도 더 많은 쪽이 가해자라고 사고사실 증명원에 명시해 주는 겁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주는 교통사고의 심판관 정도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조사관이
과실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관은 사고 조사가 주 업무이고 정확한 과실 판정은 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경찰 담당 조사관에게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고 조사를 받을 때는 차분하게 조사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고 후이기 때문에 약간은 흥분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담당 조사관은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몸이 아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에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라든지 자신이 사고로 인한 몸 상태를 소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몸이 아픕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냈으니까 내 몸이 아픈 거지요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가끔 담당 조사관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도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지도 않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스럽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상대가 100% 잘못했다 그러면서 흥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조사관은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해본 경찰입니다. 조사하면 대충 다 잘 압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담당 조사관이 어떻게 사고를 인지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100%의 사고인지 아닌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사관도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가 갈까요? 예의 없고 흥분하고 주관적인 생각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줄까요? 조사관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해봤자 결국에는 손해라는 것 사력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경찰서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무경우인 경우 억지를 부린다든가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해당되는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경우에 경찰 신고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국장TV였습니다.